첫 설계가 시작한 거가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벌써 10년 전인 거죠. 2013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2016년 9월에 개관을 하게 됐거든요. 한 3년여 동안에 이 건축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었던 거가 잉태하는 과정 같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제가 최초의 설계를 할 때는 김창렬 화백님을 뵙지 못하고 설계를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록하고 문헌 자료를 제가 직접 보고 제 나름의 이제 건축적인 해석과 화백님에 대한 이해를 사실 했었는데 저희가 2014년 초에 화백님을 직접 뵌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떨리는 제가 이제 책으로만 보다가 설계를 했던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뵙고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화백님과 인연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같은 거였었어요. 첫 번째 뵀었을 때는 아까 드린 것 같이 굉장히 말수가 적으시고 하지만 눈빛으로 정확하게 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이 미술관이 김창렬 화백님의 철학과 닮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었고, 김창렬 미술관은 최초의 터는 곶자왈이라는 제주도의 그 풍토적인 지형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미술관을 설계를 할 때 미술관을 높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아시겠지만도 미술관이라는 거가 김창렬 화백님 작품이 굉장히 대작이기 때문에 높은 층고를 사실 가질 수뿐이 없고요. 이 미술관을 최대한 낮추면서 위쪽에서 진입을 해서 중정을 통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정면에서 주차장에 들어가서 이제 밑에서 전시를 보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게끔 되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처음에 주어졌었던 것에 가장 편안하게 앉아있는 미술관으로서 되고자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었고, 건축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장 제주라는 땅에 어울릴 수 있는 미술관 설계할 때 굉장히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 같아요. 화백님을 제가 작업실에서 이제 뵀었을 때 모습을 보면은 되게 수행하시는 것 같으셨어요. 그냥 굉장히 큰 캔버스 앞에서 물방울이라는 이제 그 작품을 계속 그리시는 그 모습인데 그 과정은 되게 무건하고 면백수행하는 어떤 그런 수행자 같은 모습이라 그럴까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저한테 느껴졌었고, 침묵이라는 단어가 전 떠오르고요. 건축가 입장에서는 그 단어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절제하는 거겠죠. 미술관이 나 미술관입니다, 나 김창렬입니다, 나 물방울 작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조차도 굉장히 묵직한, 무건하고 있는, 절제되어 있는. 화백님께서는 김창렬 미술관의 한 200여 작품을 40-50년 동안 그리신 작품 기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수장고에 당신의 작품이 사후 세계에도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백님은 이 공간에 대한 모습 자체가 당신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었고, 건축가인 저한테 입장에서는 굉장히 묵직한 그런 그 말씀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 미술관에 있는 공간에 대한 저희가 여정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어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특히나 화백님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는 조금은 더 무겁고 정숙하고 엄숙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술관이 전시 장소에만 이제 집중이 되게 되는데 제주도리 김창규 미술관 같은 경우는 넓은 이제 외부 공간이 사실 있게 되잖아요. 미술관의 실내 공간뿐만 아니고 외부 공간에서도 다양한 이제 이벤트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의 정면 부분에 야외 공연장을 마련을 하게 됐는데 화백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음악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당신의 미술관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 모든 미술, 음악, 모든 아트 장르가 같이 한 군데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16년 9월에) 개관을 하게 돼요. 중정에서부터 올라가다가 제가 이제 화백님하고 만나게 돼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제 미술계 분들이 와 계셨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굉장히 흥분된 그 감정으로 화백님 어떠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템포 쉬시고 굉장히 느린 말씀으로 감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미술관에 대해서 뭐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발견되는 거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커요. 즉 그 얘기는 제가 의도한 대로 무언가 이제 본다라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걸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인상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관람객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서울에서 올 수도 있고 해외에서 올 수도 있고 그 과정 중에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차로 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제주에 와서도 이제 저지 예술인마을까지 이제 당도를 해서 이 미술관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만나는 과정, 여정, 뭐 인생이기도 한 거죠. 실제 측면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왔을 때 한 인생을 사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시대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때 아픔들을 작품으로 표현을 해냈었던 한 인생을 사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람객들도 여기 와서 느꼈으면 하는 거가 미술관을 보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중정으로 나가요. 중정으로 나가서 다시 한 바퀴를 돌고요. 한 바퀴 돌면 자기가 이제 이 건물의 옥상 부분에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옥상 부분에 다다르면은 옥상에서 다시 한 바퀴를 돌고요. 그래서 3번을 돌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는데 이 미술관을 통해서 화백님의 작품을 만나고 제주도의 자연을 만나고 결국은 자연으로 회귀하는 김창규 화백님의 회귀 시리즈 같이 그 끝에는 큰 대자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제주도라는 큰 자연, 그게 굉장히 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